그럼 보자. 오늘은 중세국어 문법이죠. 자, 그중에서 이 부분부터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지난 과정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 했었냐? 뭐 이것저것 얘기하긴 했는데, 그쵸? 맞아? 뭐 훈민정음 제자 원리라든가 운영 원리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면, 자, 이번에는 뭐 할 차례라고 얘들아? 자, 문법, 본격적인 문법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야. 자, 체언의 형태 변화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 자, 여기서 체언의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체언은 저 현대국어에서 자, 어떤 거를 체언이라 부른다, 얘들아? 자,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그쵸? 자, 살아있네.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명사예요. 자, 다음에 대명사예요. 자, 다음에 자, 수사. 자, 이러한 것들을 자,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체언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자,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뭐 했는지 뭐 나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 단어를 분류를 할 때, 맞아?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눠서 분류를 하죠. 그래서 형태는 모양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로 나눠가지고요. 자,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눴었어. 자, 거기에서, 자, 여기서 체언이야. 체언. 다시 말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는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불변어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가변어가 어디에 해당된다? 불변어에 해당되는데, 근데 중세 국어로 넘어가면 형태가 변화하는 일부 단어들이 있었던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웬만하면 다 불변어인데, 자, 뭐가 변하는? 형태가 변하는 그 얘기야. 형태가 변하는 일부 자, 체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 갔죠? 저렇게 해서 자,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너무 크게 했네. 미친 거 아닙니까? 못 죽겠는데. 그쵸? 자, 이 정도 이렇게 표시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자, 그 얘기. 자, 종류는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흔히 말하는 히읗종성 체언이에요 라고 부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형태가 있는 체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부르더라. 그 정도 정리되셨죠? 그래서 자, 히읗종성 체언은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히읗이 안 나타나. 그래서 히읗을 품고 있다가 자, 특정한 조건을 만나면은 히읗이 훅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른다? 히읗종성 체언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자, 외울 때는 히읗을 품고 있는 히읗종성 체언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 형태가 있는 체언인데,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억을 품고 있는 이렇게 가져가도 돼. 그래서 자, 기억을 품고 있는 자, 기억 종성 체언. 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히읗을 품고 있는 히읗 종성 체언이야. 자, 여기 한번 봐. 자, 오른쪽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머리카락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자, 평상시에는 머리예요 요 말이 단어가 그냥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머리예요 요 말이 하나 들어가 있고 자, 근데 뒷부분에서 가락이라는 말을 만나면 중간에 히읗이 훅 하고 갑툭튀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됩니다. 살하고 고기인데요. 맞아? 살이라는 말이 자, 고기라는 말을 만나면 히읗이 갑툭튀로 들어와서 살코기가 됩니다. 이 얘기. 수라는 말하고 개라는 말이 서로 만나게 되면 히읗이 갑툭튀 수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수하고 것이라는 말이 만나도 마찬가지야. 자, 히읗이 갑툭튀 컷이 됩니다. 자, 수하고 닭이 만났지 히읗이 갑툭튀 해가지고 수탉 안하고 박이 만나서 히읗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팍. 그 다음에 암하고 개가 만나서 자, 캐. 암하고 것이 만나서 컷. 그 다음에 암하고 닭이 만났죠. 그래서 탁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머리라는 말 뒤에 저 뭐가 온 거야? 기억이라는 자음. 살 뒤에 기억, 수 뒤에 기억, 수 뒤에 기억, 수 뒤에 디귿. 맞죠? 수 뒤에 비읍, 수 뒤에 기억, 수 뒤에 기억, 수 뒤에 디귿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그냥 구두방 요 정도로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게 현대국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에 대한 사례였던 거야.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게 중세문법에서 뭐가 있었다? 자, 히읗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오는 자,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야. 히읗이 미실현이야. 히읗이 숨겨져 있어요. 라는 거지. 그 다음에 히읗 실현은 특정한 조건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얘기였는데 자, 일단은 자, 히읗이 미실현되는 경우는 단독으로 표기될 경우야. 자, 대표적인 게 나라라는 말. 됐어. 그 다음에 자,
시읒이 어떻게 돼?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이 될 때도 그냥 형태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옷은 뭐가 돼? 관형격 조사 시옷이야. 현대문법에서 관형격 조사 시옷은 뭐가 될까요? 의 있었죠. 맞아? 밑에다가 적어봐. 현대문법은 의. 근데 중세문법에서는 관형격 조사를 표현할 때, 표시할 때, 자, 무엇을 사용했다? 시옷을 사용했습니다. 자, 특이점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부분 내려가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시읒이 실현되는 단계인 거야. 그래서 시읒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라고 봤더니, 자, 뒤에입니다. 자, 뒤에라는 거는, 자, 네모 2번 부분이, 자, 기역 디귿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구두방 모음 조사예요. 요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지? 네, 구두 모음 조사. 이해갔어? 그래서 옆에다가, 자, 구두 모음 조사 요거 추가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구두 모음 조사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특정한 히읗종성 체현 옆에 부분에 저 뭐가 들어온다고 얘들아? 구두 모음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히읗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 얘기였던 거야. 자, 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 그럼 여기 뒤에 기역 디귿이나 모음 이렇게 돼 있었지?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은 그냥 숫자로만 2라고 적을 테니까 자, 너희들은 네모까지 포함해갖고 네모 2번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자, 네모 2번 이 정도.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뒤에 기역 디귿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구두 모음 조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럼 돌이라는 건 네모 1번이고요. 과가 네모 2번이지. 그래서 구두에 기역이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히읗이 훅 하고 나타나면서 돌과가 돼서 축약. 이해갔죠? 자, 돌이라는 말이야. 자, 뒤에 뭐가 들어갔어? 자, 디귿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숨겨져 있던 히읗이 훅 하고 튀어나와서 히읗하고 디귿이 합쳐져서 돌토. 이렇게 된 거임. 그 다음에 저 연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라는 거야. 모음이죠. 모음의 조사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자, 여기에서 돌이라는 말 뒤에 자, 모음의 조사가 붙었을 때 히읗이 갑툭튀로 들어가 가지고요. 돌이가 아니라 돌희가 됐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 갔냐?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서 외우도록 하죠. 자, 히읗을 품고 있는 히읗 종성체언 구두모음 조사. 히읗을 품고 있는 히읗 종성체언 구두모음 조사. 히읗을 품고 있는 히읗 종성체언 구두모음 조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소리는 세 번만 가봅시다. 시작. 히읗을 품고 있는 히읗 종성체언 구두모음 조사. 히읗을 품고 있는 히읗 종성체언 구두모음 조사. 히읗을 품고 있는 히읗 종성체언 구두모음 조사.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잘했어.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형태가 있어요 라는 건데 음은 환경에 따라 이 형태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비슷하게 기역 종성체언이에요 또는 기역 고경체언이에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위에는 형태를 맞춰서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 종성체언 이 정도로 가봅니다. 됐어? 그래서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 종성체언인 거야. 그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 나무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 뒤에 뭐가 올 때 얘들아? 자음하고 와가 올 때인 거야.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우리 넓게 동글뱅이 한번 쳐볼까요? 자음하고 뭐였어요? 와였어요.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동글뱅이 한번 쳐보도록 하세요. 이게 될란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한번 쳐봐. 자음하고 와 부분에 동글뱅이 이렇게 한번 쳐보자. 되셨지? 자음 와 이 얘기. 그냥 껴있어.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구별을 한 거야. 아이, 똑똑하네. 역사성입니다. 되셨죠? 그 자음 와야, 그 자음 와가 되면 형태를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체언 뒤에 모음이 오는데 와를 제외한 모음이 올 때만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것만 넣어놨어. 편하게. 그래서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종성 체언 와 제외 모음인 거야. 그러면 자음하고 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대로 씁니다.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한번 가봅시다.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종성 체언 와 제외 모음.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종성 체언 와 제외 모음.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종성 체언 와 제외 모음 이렇게 들어간 거임. 자, 소리는 세 번만 갑시다. 시작.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 종성 체언 와 제외 모음.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 종성 체언 와 제외 모음. 기역을 품고 있는 기역 종성 체언
와, 제외, 모음 이렇게 끝난 거예요. 되셨나요? 저 정도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자, 나무라는 단어하고 구무야. 이거 외워야 돼. 그렇죠? 구멍과 나무라는 뜻인 거야. 여기 나무와 구멍 이렇게 돼 있었지? 그래서 여기다 이게 뜻이니까 저 여기 표시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의 뜻은 저 뭐라고요? 나무라는 뜻. 그 다음에 구무는 무슨 뜻이었어? 구멍이라는 뜻이었던 거야. 구멍. 이 정도. 자, 됐죠? 자, 그러면 나무라는 말 뒤에 미음이라는 자음이 튀어나왔어. 그래서 형태 안 바뀌고 나무만 그대로 들어갔고요. 구무라는 말 뒤에 와가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형태 안 바뀌고 구무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다음 거. 그럼 이제 나무라는 게 체현 뒤에 모음이와 와를 제외한 뭐가 올 때? 모음이 올 때 유액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와를 제외한 뭐가 왔을 때? 모음이 왔었을 때. 자, 이렇게 표시. 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와를 제외한 뭐가 왔다? 모음이었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간 거임. 되셨나요? 자, 됐어. 자, 그럼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봐봐. 자, 남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키워드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은요, 이런 느낌이었어. 나, 모 뒤에, 맞아? 뭐가 붙은 거야? 이가 붙은 거야. 그러면 요 나모라는 체온 뒤에 이가 왔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나모에서 미음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거기에서 기억이 붙은 거야. 남 유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 2단계를 거치는 거야.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서 남이 된 상태에서, 맞아? 기억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남 기억에 이가 됐다가 얘는 이니까 어떻게 돼? 우리 연음 처리해야 되잖아. 이어적기로 가져가게 되면 기억이 위로 올라가서 남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 해석해 줄 때는 어떻게 돼? 나무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자, 다음에 kum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구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구무 밑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와를 제외한 모음인 이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음이 밑으로 내려갔어. 굼. 여기 내려갔지? 그리고 기억이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와서 굼의 기억에 여기에 이가 붙어서 이어적기가 붙어서 군기가 됐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 체연 자, 관련된 거 2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격조사입니다. 자, 뭐라고요? 주격조사. 자, 현대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뭐하고 뭐였을까, 얘들아? 이하고 가죠. 맞습니까? 자, 적어보도록 하죠. 자, 현대국어에서 자, 주격조사는 자, 뭐였어? 이하고 가하고 맞아?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해볼까? 아는 척 한번 해볼까? 깨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서 이렇게 들어가지? 이가는 주격조사, 깨서는 높임의 주격조사 맞아? 에서는 단체, 학교에서 책을 보냈습니다 할 때 단체를 나타내주는 말, 서는 숫자죠. 사람 숫자. 뭐 혼자서, 둘이서 이런 느낌으로 갈 때 쓰였던 거야. 이해 가셨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랑 조금 달랐대, 많이 달랐대? 많이 달랐대. 이거 있잖아, 얘들아. 시험에 10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주의 깊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햇님 표시를 해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햇님 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격조사의 형태 변화 이 정도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주력으로 쓰였던 게 뭐가 쓰였냐면은 이가 거의 주력으로 쓰였습니다. 뭐라고? 이가 주력으로 쓰였어요. 이 얘기야. 그래서 기본 베이직이 자,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 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주격조사 이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가는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라는 거야. 됐냐? 그래서 가는 거의 쓰이지 않았어. 자, 그럼 얘네들인데, 자, 잘 봐야 돼. 자, 온전한 이가 있고요. 우리 이거 짝대기 2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짝대기 2. 영형태는 생략이 되는 경우인 거야. 이해가 써본 뜻인지. 그래서 첫 번째 1번이야. 그래서 앞말이 체연이 뭐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나요. 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네모 1번이 자음으로 끝날 때인 거야. 앞말의 체연이었으니까. 그래서 자, 너희들은 밑에다가 1 쓰시고 네모 표시 한번 해보세요. 네모 1번이 자, 뭐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날 때 유액인 거야. 자,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자, 백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선생님 봐봐.
자, 중세문법은 모의고사건 내신이건 간에 일단은 밑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현대어풀이가 들어갈 거야. 뭐가 들어간다고? 현대어풀이.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현대어풀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훨씬 쉬워질 거야. 생으로 가는 게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중세문법 부분에서는 자,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라고 얘들아? 현대어풀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적어보자. 현이 아니죠. 현대어풀이를 기준으로 풀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기본 공식인 거야. 그래서 중세문법은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됐든 뭐가 되든지 간에 자, 항상 자, 뭘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현대어풀이를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얘기인 거야. 이거 하나 말씀드렸네. 되셨죠? 자, 백성이었어. 백성이니까 얘가 주격조사인 걸 알 수 있죠. 맞냐? 그럼 이제 앞에 걸 본 거야. 백성이 들어갔었을 때 여기서 이응이 들어가 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거네. 자, 그 경우에는 온전한 이를 써줬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 말씀이 요 얘기였었어. 자, 말씀 플러스 이니까 여기에서 이는 무슨 조사가 되니? 주격조사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왼쪽 부분 봤더니 말싸움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말싸움이는 뭐가 돼? 연음이 쓰인 거야. 연음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연음. 자, 그럼 연음이니까 여기 봐봐.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연음을 풀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음절 부분에 미잖아. 요거를 밑으로 내렸어. 그래서 말싸움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럼 얘가 2가 된 이유는요. 앞에 미음이라는 앞말 체언이 받침 미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온전한 2를 썼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냐? 자, 다음 부분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보자.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자, 요 세 번째 거 밑으로 갈게. 자, 앞말에 있는 체온이 뭐로 끝났어요? 이 시리즈로 끝났어요. 그 얘기인 거야. 뭐로 끝났다고? 2로 끝난 거야. 2로 끝났어. 그럼 여기 한번 봐. 앞말의 체온이 2로 끝났지? 맞냐? 여기 봐. 2로 끝났지? 근데 주격조사는 뭐밖에 없었어? 2밖에 없었었지?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생략을 했다고 생각해주면 편해. 어떻게 된 거라고? 중복되니까 생략해줍니다. 그 얘기야. 됐어? 그럼 앞만 체온이 2로 끝납니다. 라는 거는 받침이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받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밑에다가 받침 X라고 적어봐. 뭐라고 얘들아? 받침 X. 요 지점에 받침 X. 받침이 없고 2로 끝날 때야. 그럼 앞말이 2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2 두 번 쓰기 애매해서 형태가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 생략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불이 깊으냐? 여기 한번 봐. 현대어풀이 뿌리가 깊은 요 말이 들어가 있었어. 이해가? 자, 다음에 봤더니 불휘 깊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 됐냐? 그럼 여기에서 뿌리가에서 요 가는 무슨 조사였던 거야? 주격조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주격조사였던 거야. 그러면 불휘 부분인 거야. 그럼 불휘에서 휘가 뭐로 끝났니 얘들아? 2로 끝났지. 그래서 영형태 생략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불휘 여기 옆에다가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예쁘게 표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표시 되셨나요? 이 정도 표시 한번 해드린 거야. 자, 다음 부분 한번 보자. 배가 없도다야. 여기서 배가에서 가 주격조사인 거 알았었어. 그래서 앞부분에 가서 봤더니 배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여기서의 배도요. 자, 마찬가지로 뭐로 끝났을까? 2로 끝났죠. 뭐로 끝났다고 얘들아? 2 이렇게 들어간 거야. 됐냐? 2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여기도 2였으니까 형태가 똑같으니까 영형태예요. 생략이 됐어요.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봐. 불휘 깊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때 휘 옆에 2가 빠지는 2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주격조사 2가 생략됐구나. 뿌리가 깊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배 없도다도 마찬가지. 앞에가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주격조사 2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배가 없도다.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이해갔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이외의 나머지 모음이야. 뭐라고? 2를 제외한 이 나머지 모음으로 끝나면은 짝대기 2를 넣습니다. 라는 거야. 부처가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공자가 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 여기서는 가는 현대어잖아. 주격조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앞에다가 어떻게 썼냐? 부텨, 부태 이렇게 썼대.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해봤더니 부텨라는 말 플러스 뭐가 들어간 거야? 2가 들어갔던 거야.
아, 그럼 여기에서의 모음이 뭐냐? 라고 봤더니 여기서의 모음은 얘들아 여였대. 뭐라고? 여. 자, 모음이 여가 들어간 거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옆에다가 주격조사 짝대기 이를 넣어서 부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한자어도 마찬가지야. 한자어에서도 공자에서 공자아로 끝났죠. 맞아. 그래서 뭘 넣어줬다? 이를 넣어줬습니다. 그 얘기인 거야. 이해 가졌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완전 개쉽네. 자, 중세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앞말 체연이 저 어떻게 돼? 이 이외에 모음으로 끝나면 뭐가 돼? 짝대기 이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1번, 네모 1번 너희들 똑같이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야. 저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야. 자, 앞말 체연이 2로 끝날 때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너희들 네모 1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 예쁘게. 네모 1번. 저 정도 표시. 됐습니까? 됐냐? 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네모 1이 자음으로 끝나면 온전한 2. 맞아? 됐어. 그 다음에 2로 끝나면 영형태. 나머지 모음이야. 이 나머지 모음. 이를 제외한 이 제외 모음으로 끝나면 짝대기 2가 돼요. 그 얘기인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네모 1번의 채연이야. 자, 채연이. 자, 첫 번째였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였어? 받침이 있었어요. 네모 1번이. 자, 뭐가 된다? 받침이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가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자, 뭘 집어넣는다? 온전한 2를 넣어주시고요. 됐어? 자, 채연이. 자, 이 받침이 없어요. 대신에, 자, 뭐가 쓰였어요, 얘들아? 자, 2가 쓰였습니다. 이 얘기야. 짝대기 2. 그래서 요가 쓰이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자, 뭐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가지고 가야겠네. 이게 쓰이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자, 영형태입니다. 뭐라고? 영형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다음에, 자, 세 번째야. 자, 이번에는 이 제외죠. 맞아. 이 제외. 모음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제외의 모음은 자, 가로치시고 짝대기 2를 붙입니다. 이 얘기였던 거야. 이해 갔어? 저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빼줄게. 자, 앞말이 체온일 경우죠. 주격조사니까. 자, 그럼 이렇게 돼. 글자를 조금만 키워드릴게. 됐다. 그냥 가자. 자, 귀찮다. 자, 체연 받침 이 영형태 이 제외 모음 짝대기 체연 받침 이 짝대기 영형태 이 제외 모음 짝대기 체언 받침이 이 영형태 이 제외 모음 짝대기 됐어? 자, 소리 내서 세 번만 가봅시다. 자, 시작. 체언 받침 이 영형태 이 제외 모음 짝대기 체언 받침이 이 영형태 이 제외 모음 짝대기 체언 받침이 이 영형태 이 제외 모음 짝대기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저렇게 해서 자, 주격조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다음 페이지. 어떻게 쓰여져 있었어? 아이쿠, 이번에는 서술격 조사래. 자,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자. 자,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였던 거 기억나요? 현대국어에서 가변어는 용언과 서술격 조사 2다 있었던 거 기억나지?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자, 현대문법에서 그 얘기야. 자, 서술격 조사
뭐뭐 이다가 있습니다. 이다는 뭐뭐 다로도 가능해. 그래서 이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냐? 자, 위에 얘기. 자, 그러면 현대문법에서 서술교조사 이다는요. 저 어떻게 돼? 바뀔 수 있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이렇게 들어간 거 기억나? 그럼 서술교조사 이다에서의 이는 자, 용언으로 따지게 되면 어간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부분.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 서술교 조사의 형태는 현대국어에서처럼 이다가 아니라 저 뭐였대 얘들아? 이라였습니다. 저 위에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 표시만 한번 해봅시다. 서술격 조사는요. 조사의 모양은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라예요. 이 말처럼 생겼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라의 네모 표시. 그래서 1화에서 2가 실현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얘는 주격조사 2와 동일했습니다. 그럼 주격조사 2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어떤 말이 있었어? 받침 2, 온전한 2죠?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어? 그치. 2가 들어가면 영형태. 맞아? 자, 그 다음에 2 제외한 나머지 모음이 들어가면 짝대기 2. 이게 다였어. 됐냐? 개 쉬워. 얼마나 쉬워. 차곡차곡 하면 됩니다. 됐냐? 그럼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을게. 우리 같은 거였으니까. 요것만 확인해 보자. 1번 부분에 뭐가 있었어? 받침이 있었었지. 온전한 2가 들어가서 그리라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적기? 이어적기가 써서 그리라가 됐대. 그럼 요 사이에다가 이어적기 요것만 적어보면 되겠네. 이어적기. 자, 다음에 히읗종성 체현 중에 매라는 말이 있어. 맞아? 거기에서 2가 붙은 거야. 2가 붙어서 뭐가 나타난 거야? 히읗이 훅 하고 나타나서 이어적기가 들어가서 매이라가 된 거야. 이해 갔죠? 적어보세요. 이어적기 매히라 매 플러스 이라 했었는데 온전한 2가 들어간 거죠. 자, 세 번째야. 자, 소리야. 여기 끝부분 한번 볼래? 소리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 얘들아? 아이쿠. 짝대기 2가 있었어요. 위에 얘기인 거야. 똑같죠? 짝대기 2. 그러니까 영형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야? 소리라가 된 겁니다. 됐죠? 완전 쉽죠? 자, 다음에 혀다라는 게 기본형이었는데 혀에서 여는 자 뭐가 되는 거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이 되죠. 이 제외 모음이 여가 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짝대기 2를 넣어줘서 혀 뒤에 이를 바로 붙여서 해라가 된 겁니다. 이해 갔어? 자, 서술격 조사까지 완료. 개쉽네. 자, 이번에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좀 됐을 때 없긴 한데 뭐더라? 중세국어나 그때 뭐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모음 조화. 근데 이는 중성 모음으로 쓰이기도 하고 음성 모음으로 쓰이기도 했어. 그래서 양성 모음으로 쓰이기도 하고 음성 모음으로 쓰이기도 했어. 아 그래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줬었는데 아이쿠 아쉽습니다. 클리닉 그거 종이 그걸로 해줬어. 지금이라도 알면 되지 뭐. 됐습니다. 헷갈렸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관형격 조사는 의입니다. 한국의 현대문법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뭐가 있었어? 의 하나밖에 없죠. 맞아. 자, 적어보자. 그런데 국어에서 그렇죠. 자, 관형격 조사는 자, 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액인 거인 되셨나요? 의 이렇게 정리. 자, 그럼 보자. 현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의가 유일해요. 유액이야. 근데 중세국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복잡했어요. 유액이야.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은 의미고요. 자, 그렇죠? 평칭은 뭐야?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보통 평상시에 쓰는 거야. 존칭은 높이는 거임. 이해 갔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나뉘어. 뭐로 나뉜다고?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인 거야. 됐냐? 자, 그럼 유정명사네. 됐죠? 자, 이 느낌.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유정명사. 아, 오케이.
그럼 유적명사는 여기서 뭐였었어, 얘들아? 사람과 동물인 거야. 이해 갔냐? 식물의 종을 가질 수 있어요. 어,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그냥 외워, 씨발, 뭐라고? 외워. 어쩔 수 없습니다. 움직임 여부로 따지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 정확하진 않은데, 직관적으로 갈 때는 졸라 움직여, 유적명사임. 맞아? 안 움직인, 그럼 뭐가 돼? 무적명사인 거야. 책상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선인장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네. 그래서 무적명사입니다. 이 정도로 가져가면 돼. 유적명사와 무적명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움직임으로 판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적어볼까? 유정과 무정이네. 어휴, 칸이 길어. 자, 보자. 유정명사는 감정이 있는 건데, 그냥 쉽게 가서, 자, 움직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자, 무정명사래. 자, 무정명사는, 자,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인 거야. 고정돼 있습니다로 할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편한가? 그래, 대꾸법을 쓰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요걸로 가져가시면 됐냐? 그래서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에 관련된 말 하나 정리해 드렸고요. 자, 됐어. 그러면 이제 조건은 뭐가 돼? 앞에 있는 체언인 거야. 체언이 뭐가 돼야 된다고? 유정명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세트 메뉴 얘기했던 거 기억나? 씨발, 기억나, 안 나? 세트 메뉴 1번이 뭐였어? 7번짜리 있었던 거 기억나요? 5번. 5번인가? 어. 근데 체험 플러스 조사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요. 저거, 이씨. 괜찮아. 자, 뭐,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을 수 있지. 고3도 아닌데, 뭐. 자, 봅시다. 세트 메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 세트 메뉴야. 그렇지? 세트 메뉴. 자, 1번은 뭐였었어? 체험 플러스. 그렇죠? 여기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뭐였을까? 자, 용어는 자,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어간 플러스 어미예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기억나지? 자, 3번 한번 볼까? 자, 관용어야. 자, 관용어 플러스 자, 뭐가 들어가? 조사가 들어가요. 그 얘기. 관용어의 종류 세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죠? 나중에 합시다. 네 번째는요. 자, 조사가 아니라 얘는 명사였네. 자, 다음에 부사어 플러스 용언이었었어요. 요 느낌. 자, 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단어는 자, 근 플러스 어미였어요. 저 정도까지 정리. 이렇게 빼줄게.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냐? 그래서 요걸로 싹 외워서 가면 좀 쉬워진다. 그럼 당연히 체험 플러스 조사니까 조사에는 종류가 많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 체험 자리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사람, 동물이 유적명사와 사람만 들어가는 유적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무적명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야. 이게 체험인 거야.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 이제 뭐 이렇게 끄듬절 막 그런 얘기 있어. 자,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데 조사 들어가기 전에 끄듬절이 양성모음이에요. 요 말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그럼 사람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인 유적명사야. 됐냐?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여기 앞부분이야. 네모 1번에 여기 부분에 아래아가 들어가 있었지? 그 경우에서는 아래아가 들어간 애를 씁니다. 그 얘기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도작 사람이네. 맞아? 아래아가 쓰였지? 그 아래아가 들어간 애를 써주시는 거야. 근데 똑같아. 사람, 동물이야. 유적명사인데 유적명사에서 짜잔 하고 봤더니 거북의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거북이는 저 뭐가 돼? 유적명사 동물이었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앞부분에 우가 들어가 있었어. 끝부분이 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음성이잖아. 기본. 그렇죠? 기본자에서 이렇게 넣어준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대중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었고 우지 그러니까 음성이잖아. 그러니까 의 집어넣어줘. 아, 개쉬움. 끝.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아, 그냥 그렇게 써 있었던 거야. 다 모든 걸 풀어 쓰진 않았어. 한자어도 막 섞어 쓰고 그랬어. 시험 문제에서는 가로치고 대중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가로치고 거북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럼 보자. 사람의 도적에 이렇게 돼 있었어.
거북의 대중의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냐? 그럼 정리를 하면 뭐가 되니? 유정명사에서 끄듬절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애하고 이로 나눠집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묶어줄게. 자, 기준점을 보자. 유정명사입니다. 이게 앞부분이었던 거야. 이게 1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 끄듬절이 뭐로 갔어, 얘들아? 한쪽에서는 양성 모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양성의 동글뱅이. 자, 다음에, 자, 끄듬절이 뭐래, 얘들아? 음성이에요. 이 얘기인 거야. 자, 음성의 세모 표시. 그럼 끄듬절이 중성 모음이 어떻게 되나요? 어? 중성 모음이 어떻게 되나요? 끄듬절이 중성 모음일 때는, 그때는 양성이 쓰일 수도 있고, 음성이 쓰일 수도 있어. 왜냐면 중성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음성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뒤쪽에 오는 게 아래아가 들어간 의인지, 의가 들어간 의인지 확인해 보면 되지. 이해 갔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임. 자, 그럼 여기 음성에다가 저리 세모 표시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악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에서 애로 쓰였으면 뭐가 돼? 얘가 양성처럼 쓰였어요라는 거지. 근데 기였으니까 모음 조화가 잘 된 걸로 따지면 여기에서의 기는 뭐처럼 쓰인 거야? 아를 따라서 가져갔으니까 악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아리아가 흔들리면서 모음 조화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야. 시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정도. 자, 다음 부분. 자, 그럼 양성 모음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쓰인다고 얘들아? 애가 쓰여요. 이 얘기였던 거야. 표시만 한번 해보자. 예. 그럼 이제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알겠지? 그래,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 충분. 자, 두 번째야. 저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 자, 여기서 뭐야? 의예요.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1번에서 양성 모음이면 애. 맞아?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둘 다 뭐였다고 얘들아? 평칭이었어요. 위 얘기인 거야. 뭐라고? 평칭. 그냥 알아맞나. 자, 다음 부분.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COC 들어가 있었던 거야. 두 개가. COC 들어가 있었어. 그럼 어느 경우에 COC 쓰냐라고 봤더니 무정명사에서 평칭이 들어갈 때야. 이해갔어? 그러면 뭘 집어넣어준다? COC 넣어줄 수 있어요. 라는 거야. 그래서 무정명사에서 뭐야? 평칭이에요. COC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 무정명사의 평칭. 요것만 가져가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어떻게 표시하자? 이렇게 표시. 자, 무정명사 평칭은 COC입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 되셨죠? 자, 무정명사 시옷. 자, 됐고요. 자, 다음 거. 자, 이번에는 유정명사야. 존칭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로 들어간다고 얘들아? 존칭. 그러면 존칭으로 들어가니까 선생님 여기에다가 한번 동글뱅이 쳐볼게. 그렇지? 그래서 존칭의 사람인 거야. 존칭인 거니까 뭘 높일 때? 사람을 높일 때도 저 뭐가 들어간다 얘들아? 시옷이 붙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나무였었어 얘들아. 나무. 그래서 여기 봐. 현대어는 나무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근데 나무야. 나무는 나무인데 무정명사지. 그리고 평칭을 쓰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옷을 넣어서 나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현대어 풀이에서 부처의 이렇게 써 있었어. 맞냐? 근데 부처인데 높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태였었어. 맞아? 부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옷을 넣어서 부태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드렸고요. 자, 다음 부분이야. 자, 우리 목적격 조사의 형태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죠. 이것도 개쉬움. 완전 개쉬움. 자, 목적격 조사의 형태. 자, 현대국어에서는요, 목적격 조사가 뭡니까? 을이죠. 맞아. 그래서 적어보자. 자, 현대국어에서, 자, 목적격 조사야. 목적격 조사는, 자, 이겁니다. 을 하고요. 을인 거야. 됐어? 그럼 을은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앞말에 받침이 있고 없고로 따져주는 거잖아. 맞아? 이 정도. 상후를, 상훈을 이렇게 들어가지. 그렇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왔어. 뭐가 왔다고 얘들아? 모음 조화. 특이점이 안 온 거야.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이 얘기인 거야. 모음 조화를 개빡세게 썼네요. 그 얘기로 가져가시면 돼. 자, 현대국어랑 일단 똑같아. 받침이 있으면 뭐가 쓴다고? 을. 받침이 없으면 뭘 쓴다고? 를. 됐어? 아니 이건 설명이 필요 없네요 사실. 그렇지. 그리고 아음절이 뭐로 끝났어? 양성 모음으로 끝나면 아래아가 들어간 을.
아분절이 음성 모음으로 끝나며 의가 들어간 을. 아분절이 양성 모음이면 아래아가 들어간 를. 자, 아분절이 음성 모음이면 의가 들어간 를. 칠판 봐. 여기 봐. 아, 달에서 아래아 들어가 있었지. 근데 받침 있었지. 그러니까 을 시리즈야. 여기서 앞부분에 아래아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 들, 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요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어졌기 쭉 올라가서 아들을. 다음 부분 젖에 을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갔어? 앞에 받침이 있었으니까 을을 사용을 했고요. 자, 연은 왼쪽이지? 왼쪽에 있었으니까 의가 들어가서 이어졌게 들어가서 젖을. 자, 다음에 나를 이렇게 들어. 받침이 없으니까 를 시리즈였어. 앞에 양성모음이었으니까 아래아가 들어가서 나를. 자, 다음에 부트에 받침이 없었어. 목적어 써야 돼. 를 집어넣어준 상태에서 왼쪽에 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는 음성이지. 그러니까 을을 집어서서 부티어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되셨나요? 개쉽네. 뭐 간단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거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강이었었습니까? 9강이었나요? 자, 9강이었으니까 요거 확인학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저는 시가 없어요. 있어. 자, 중세구 문법 두 번째 갑니다. 자, 부사격 조사의 형태야. 저 현대문법에서 부사격 조사는 뭐뭐 있었니? 글을 아닌가? 아이쿠. 에게 부사격 조사는 어떤 거 있었을까요? 자, 한번 적어보자. 부사격 조사는요, 이렇게 들어간다. 에게, 기억나? 에서, 기억나지? 자, 게, 로, 와, 서, 다음 거, 고, 고, 고.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현대어에서는 에게에서 어가 아니라 에입니다. 에, 게, 로, 와, 서, 고, 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정리. 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됐고요. 그래서 합하면 몇? 한 10개? 10개 정도 되죠? 자, 에게예요? 어, 개가 아니에요? 애개야. 아니, 애개야. 예? 어디? 예. 애개야, 애개. 소리. 애개라고 생각했지? 애개에서 애개로 와서 구라고 하고. 자, 아무튼 뭐 눈여겨보면 사례인데요. 그때그때 나오는 거, 학교에서 나오는 것만 안고 들어가면 돼. 맞냐? 근데 여기에서 뭐 특별한 거 없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자, 양성 모음일 때야. 자, 표시 한번 해봅시다. 요것만 잡아내면 돼. 그래서 키워드는 특별한 거 없고요. 자, 무슨 모음일 때? 양성. 자, 두 번째. 자, 뭐야? 음성. 개 쉬워. 자, 음성.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자, 이나 반모음이야. 2개월인 거야. 오랜만에 나오죠? 이, 야여유, 예예. 기억나지? 그래서 그냥 2개월, 우리가 말할 때 2개월이라고 불렀던 거야.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여기 밑에다가는 2개월 저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었다. 저희 짜잔하고 2하고 이렇게 심표. 그쵸, 2개월이었습니다. 이 정도야. 잠깐만, 앞말의 체언이야. 받침이 양성. 앞말 체언이야. 음성. 왜냐하면 세트맨 1번이잖아. 세트맨 1번이 뭐였었어? 체언 플러스 격조사예요. 조사예요.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나? 맞아? 세트맨 1번이잖아. 체언 플러스 뭐야? 조사 중에서도 무슨 조사? 격조사야.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대원칙이 자, 체험 플러스 격조사였어요. 이 말이었기 때문에
맞아? 자, 앞말에 있는 체온이 양성, 음성 2개월일 때에 그러면 여기 봐봐. 아이의 아이잖아, 애. 어이잖아. 양성, 음성이었고 얘잖아. 맞아? 그러니까 2개월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개쉬움. 그러면 가람 애였어. 앞에 아가 들어가 있었지. 앞말 체온 플러스 조사잖아. 앞말에 아가 들어갔으니까 아이. 체온 플러스 조사잖아. 그치? 음성이었으니까 어이에. 자, 머리에서 2로 끝났지? 그러니까 얘를 넣어준 거야. 이해 갔어? 개쉬움. 자, 다음 부분. 편리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체온 플러스 격조사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면 아래하고 들어갔으니까 양성하고 음성 이걸로 끝났네. 외울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딱히 뭐 언급할 만한 건 없습니다. 사실. 자, 이 정도. 그래서 양성하고 음성 그냥 이 정도 느낌만 치고 빠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마음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아래아 들어갔으니까 으로가 아래아가 들어가 으로 이어적기 들어가서 마음으로 됐어? 동력으로도 마찬가지지. 여가 들어갔으니까 음성이니까 으 들어가서 이어적기 들어가서 동력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계쉽네. 자, 여기도 한번 봐. 애하고 의야 관용격 조사와 형태가 동일하대. 그럼 뭐로 판단하면 편할까? 현대어풀이 보고 판단하면 되지 뭐. 맞아? 현대어풀이 관용격 조사 의야. 맞아? 그럼 뒤에 뭐가 오대? 관용격 봐봐. 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 의는 맞아?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관용어가 되지. 맞아? 관용어 플러스 뭐였어? 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면 관용어가 되고. 맞냐? 이건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 플러스 뭐였었어? 용언이었었지? 뒤에 용언이 오면 부사어가 되는 거야? 개쉽네. 됐냐? 자, 그러면 관용격 조사 형태가 동일해요. 그럼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당되는 부분 뒤에야. 자, 뭐라고 얘들아? 뒤에. 그렇죠? 뒤에. 자, 뭐가 온다? 명사가 오면 뭐가 된다고? 관용어야. 관용격 조사지?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야. 자, 뭐가 오면? 용언이 오는 거야. 서술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용언이 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예요. 이 얘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냥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딱 아래야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으니까 개쉽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잖아. 우리 아까 계속 하고 있는 말인데 뭐. 그러면 들어가면 어떤 느낌으로 가면 돼? 양성하고 음성 그냥 네모만 치면 끝나겠네. 맞아? 아이 쉽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양성하고 음성 저 정도. 여기 봐봐. 새 별이 낮에 돋으시냐. 봐봐. 새 별이 낮에 돋으니지. 여기에서 애는 애계에서 애계로 와서 해서 애. 맞아? 그럼 부사격 조사잖아. 그럼 새 별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새 별이는 새 별이 들어갔어. 이어적기로 들어갔지. 그 다음에 낮에 들어가 있었어. 이어적기로 쓰여 있으니까 분석을 하면 지읒이 밑으로 내려와서 낮하고 남는 거 0이니까 낮에 이렇게 된 거지. 돋으니야. 그럼 이유는 뭐라고? 앞부분에 낮부분이 뭐가 들어가? 양성모음 아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뒤에가 아래아가 들어간 거야. 이게 뭐야 뭐. 성의 나아가야. 성애 나아가야. 성애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부사격 조사가 된 거지. 이미. 그래서 현대어풀이 그냥 보면 돼. 그래서 성이라는 말 들어가 있었을 때 앞에 음성이었었으니까 아래아가 아니라 의가 들어가서 끝. 되셨나요? 자, 그 밖에 이거 뭐 외웁니다. 뭐라고요? 그 밖에. 자, 다려라는 거는 애게라는 뜻인 거야. 뭐라고? 다려는 애게. 외우면 됨. 자, 다음에 끼, 이 말은 뭐야? 애게라는 형태야. 뭐라고? 끼라는 말은 애게. 되게 쉽죠? 외우면 됨. 이거 외워야 돼. 자, 그럼 정리하면 다려는 애게래. 여기 봐. 붙여가라는 거야. 붙여가. 주격조사지. 맞아? 여지. 이가 아닌 나머지였었으니까 짝대기 이가 들어가서 붙여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목련이. 다려는 애게야. 니르사대는 두음버치 적용 안 됐으니까 이르시 돼. 됐어? 됐고. 다음 부분. 끼는 애게란 뜻이야. 여기 한번 봐. 자, 허물이 들어가 있었죠?
허물이 됐대. 원수 모음은 안 쓰였지? 그러네요. 맞아. 그러니까 허물이 됐어. 으뜸은 으뜸. 장수 애개야. 장수끼. 됐어? 있나이다. 있나니이다. 이 정도. 자, 다음 거. 이번에 혹격조사입니다. 아이고. 현대 국어에서의 혹격조사는 뭐가 있었어? 이게 뭐죠? 아야여시여. 저거. 이름 부르는 거야. 호명할 때 쓰는 거. 현대 국어에서 저 혹격조사야. 응? 혹격조사는 야여시여. 이 말이 들어가. 야, 여, 상우여 이렇게 들어가잖아. 상우시여 이렇게 님이시여 이렇게 들어가죠. 야여시여. 자, 근데 자, 현대국어에 없는 혹격조사 하가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 하를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높임의 혹격조사 하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상대방이 높을 때에 혹격조사로 하를 표시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왜 주격조사, 주체란다. 높임 표현 기억나지? 네. 맞아? 높임 표현에서 뭐 썼어? 종류 세 가지 썼잖아. 뭐 있었어? 높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있지. 그럼 주체 높임 들어갈 때 조사 부분에서 뭐 썼어? 높임의 주격 조사 깨를 쓰잖아. 아버지 깨. 맞아? 그런 식이야. 그럼 깨가 들어가면 이거 주어 높였구나. 그런 높임인 거지? 그러면 하가 들어갔어. 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체험 플러스 조사잖아. 격조사잖아. 그럼 체험 플러스 혹격조사의 형태인 거야. 상후라는 체험 플러스 야라는 혹격조사가 들어가. 현대어에서. 그럼 마찬가지로 상후하고 하 들어가 있었으면 상후가 뭐가 되는 거야? 높임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아무 말도 아니야. 개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뭐야? 높임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네. 맞냐? 그러면 암말의 체온이 뭐야? 높임이야. 됐어. 이렇게 표시. 자, 암말 체온이 저 뭐가 아닌 거야? 체온 플러스 조사니까 높임이 아닌 거야. 됐어? 그럼 뭐 평칭이지 뭐. 그럼 여기 봐. 달하야.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달이시여야. 됐어? 높이 고면 앞에 말 반복하는 거. 높이. 맞아? 도드샤는 도드시여서. 임금하는 임금이시여지. 알아서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미르가 알아라는 뭐야? 그 말 놓은 거야. 삼각산하 말 놓은 거야. 이해갔어? 미륵은 부처인데 누가 났을까? 석가세존이 있는 거 석가. 석가가 훨씬 더 높아. 계급이. 됐어? 요 정도. 어? 미륵 부처는 꼬붕이야 꼬붕. 다음 거.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이번엔 보조사야. 자, 보조사. 현대국어에서 뭐뭐 있었어? 은는도만요 기억나세요? 뭐 이것도 은는하고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 똑같아. 그럼 보조사도 마찬가지로 조사의 종류잖아. 조사의 종류 일단 크게 두 개 하면 뭐야? 격조사와 보조사 들어가지. 얘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세트 메뉴 몇 번인 거야? 1번이잖아. 체험 플러스 뭐라고? 보조사지 뭐. 됐어? 체언 플러스 보조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앞에 말에 따라서 양성이지 음성이지 모음 좋아하니까. 맞아? 개쉽네. 자, 그럼 봐. 근데 잘 봐야 돼. 는도 마찬가지로 받침이 있고 없고야. 을이랑 똑같아. 맞아? 받침이 없으면 는,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는 거임. 그리고 앞에 있는 아분절이야. 아분절이 양성이면 아래아가 들어가고 음성이면 의가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하고 음성에서 아래아가 들어갔으면 양성 아래아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고 음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갔냐? 말할 것도 없죠? 현대국어입니다. 그냥. 됐어? 양성 음성만 가져가면 돼. 그럼 이렇게 해서 표시. 자, 뭐 많은 거 필요 없고요. 여기 한번 봐. 달은에서 맞아? 뭐였어? 아래아가 들어가 있었잖아. 그 뒤에서도 아래아가 들어간 거야. 이어적기로 들어갔으니까 아달은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럼 이거 분석을 하려면 리을을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 그럼 달에 은이 된 거야. 들어가서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거야. 보조사. 저준도 마찬가지지. 여 음성이죠. 음성. 양성 아래야 양성 여 음성 음성이야. 됐냐? 요 정도 하나. 자, 다음이 좀 빡세.
자, 의문보조사와 의문형 종결어미의 형태인 거야. 이름부터가 이상하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들어가. 자, 일단은 설명문을 이렇게 한번 봐봐. 의문문이야. 의문문은 어떤 걸 의문문이라고 불러? 물어보는 걸 의문문이라 불러.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럼 판정과 설명은 뭐냐면 판정이라는 거는 물어봤어. 그리고 대답을 할 때야. 뭐 할 때? 대답할 때 내가 판단을 내리면 돼. 짧게 판단해서 내리는 거야. 대표적인 게 예, 아니요. 밥 먹었니, 안 먹었니 하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저 뭐가 된다고 얘들아? 예, 아니요. yes or no의 느낌으로 가는 거야. 단답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단답형. 됐어.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단답형이라고 써봐. 뭐라고? 단답형. 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사가 없어. 좀 이따 알려줄게. 설명 의문문이야. 뭐라고? 설명 의문문은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인 거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요구하는 거야. 판정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서술형인 거야. 다 얘기해줘야 돼. 근데 의문사가 있어. 뭐가 있다고? 의문사. 밥을 어떻게 먹었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를 설명을 해야 돼. 밥을 먹었니?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그 단답형에는 의문사가 없고요. 설명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있어. 여기 봐. 의문사야.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야 돼. 이 딸이 너희 종이냐 하면은 예, 아니오로 가면 되지.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됐어? 자, 그래서 요 지점에 서술형에는 뭐가 있다고 얘들아? 의문사가 있어. 의문사가 있더라. 이 얘기. 자, 동글뱅이 표시 한번 해봐. 뭐가 있다? 의문사가 있더라. 이 얘기. 자, 의문사. 자, 그럼 요 지점이야. 요 지점에서 의문사가 어떤 게 돼야 돼? 이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떤이라는 게 맞아? 의문사야. 그럼 이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인지 대답을 하지. 서술을 하지. 그게 어떤 애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근데 판정 의문문은 미리 선택지를 던져줘. 기냐 아니냐야. 있냐 없냐야. 선택지를 던져주니까 의문사가 필요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그래서 뭐 기준으로 가라? 현대어 기준으로 여전히 가는 거야. 자, 이번에 이쪽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돼. 여기 봐. 이 딸이 맞아? 너의 종가 이렇게 물어봤어. 네. 그럼 여기에서는 뭐야? 가로 끝나는 거야. 판정은 뭐로 끝난다고? 가. 설명은 뭐로 끝난다고? 고. 가, 오야. 이해갔어? 판정 가, 설명 고야. 됐어? 자, 소리내 세 번 시작. 판정 가, 설명 고. 판정 가, 설명 고. 판정 가, 설명 고. 판정 가, 설명 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갔어? 설명은 뭐라고? 고가 들어간 거야. 설명은 뭐가 들어간다? 고. 됐어? 자, 근데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의문 보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 부른다고? 의문 보조사. 물어볼 때 쓰는 보조사예요. 이해갔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의문 보조사 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판정가 설명고 의문 보조사. 됐어? 판정가 설명고 의문 보조사. 판정가 설명고 의문 보조사. 됐어? 소리내 세 번 시작. 판정가 설명고 의문 보조사. 판정가 설명고 의문 보조사. 판정가 설명보 고 의문 보조사 땡 끝. 이렇게 된 거야. 됐냐? 자, 그럼 이제 다시 봐. 밑에. 자, 판정 의문문이야. 의문사가 여전히 없어. 현대어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설명 의문문이야. 의문사 없어. 여기까지 됐냐? 그럼 잘 봐. 이번에는 의문형 종결어미인 거야. 뭐라고? 근데 보조사랑 종결어미 뭐 의미의 차이는 알거든요. 보조사 이름 그대로 도와주는 거고 종결어미는 잘 끝나는 건데 여기 그 보조사가 맨 끝에 왔으니까 얘도 자, 선생님 봐. 네. 자, 통용보조사라고 있어. 현대문법에 뭐라고? 전용보조사 통용보조사 요야. 뭐라고? 요.
밥 먹었어. 요 할 때 물어보는 요야. 됐어? 쓰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음 부분. 오케이. 자, 이번에 의문형 종결음이야. 의문형 종결음은 어떤 말로 끝나냐? 한국어에서. 자네 식사는 하셨는가? 가로 끝날 수도 있고. 밥을 먹었니? 뭐뭐 했냐? 뭐뭐 할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지. 종결음이 끝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자, 종결음인데 의문을 나타내 주는 거야. 자, 판정과 설명으로 나뉘어. 자, 판정은 의문사가 없고 설명은 의문문이 있는데, 자, 판정은 뭐였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단답형 판정이지. 얘는 뭐야? 서술형이었던 거야. 여기 한번 봐. 뭐뭐 한 가야. 뭐뭐 려야. 뭐뭐 려야. 그럼 얘는 공통점이 뭐야? 아, 어계열이지. 네. 기본자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야. 짝대기 2야. 됐어? 근데 설명은 봐봐. 고, 묘, 로야. 무슨 계열이야? 5계열인 거야. 그래서 아어 계열과 5계열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의문형 종결어미에서는 판정 의문문은 자 뭐가 된다고? 아어 계열인 거야. 뭐라고? 아어 계열. 이거 학교에서 이거 거의 안 다루긴 하는데 1학년은 이거 안 다루는데 아무튼 어차피 비하는데 또 하잖아요. 또 선생님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세문법은 선생님들 별로 완전 케바케야. 봐. 자, 이번에. 신입이셔가지고. 그래. 자, 설명 의문문이야. 자, 설명의 네모 표시. 자, 설명해야 네모 표시. 설명은 무슨 문이니? 5계열이야. 뭐라고 얘들아? 5계열. 자, 그래서 5의 네모 표시.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 의문형 종결음이 판정 9계열, 설명 5계열. 의문형 종결음이 판정 9계열, 설명 5계열. 소리내 3번 시작. 의문형 종결음이 판정 9계열, 설명 5계열. 의문형 종결음이 판정 9계열, 설명 5계열. 의문형 종결음이 판정 9계열, 설명 5계열. 얘도 마찬가지지. 서경은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해서 한가 했었을 때 어떻게 돼?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대답할 수 있으니까 단답형이니까 판정이야. 그 다음에 젊으면 늙음이 있느냐?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단답형으로 가져갈 수 있지. 그래서 아하고 아어 계열 쓰인 거야. 설명은 뭐냐? 이제 어떠한 거야? 여기서 어떠가 뭐가 돼? 의문사지. 자, 무슨이 의문사가 되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오로 끝났어. 한고 이제 어떠하냐? 어떠한 거. 이르겠느냐? 이르는요. 요 됐어? 오케이. 자, 하나 더. 자, 2인칭 의문형 종결음이야. 주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2인칭일 때야. 네라는 말 들어가 있었지. 이때는 니은다로 들어가. 이해갔어? 그럼 여기서 2인칭은 뭐가 된다고? 상대방인 거야. 적어봐. 상대방이라고 적자 위에다가. 상대방이 뭐일 경우? 2인칭 경우야. 2인칭일 경우. 자, 상대방 2인칭 종결어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가 들어간다고? 니은다야. 그럼 여기에서는 어느 부분 때문에? 네라는 말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 신한다 아니 하는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네 어때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어때는 어찌지? 의문사가 들어가 있었네. 자, 서술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야. 그래서 니은다로 끝난 거야. 이해 갔어? 자, 이렇게 해서 종류 3가지. 자, 다음 부분이야. 자, 명사형 전성어미랑 명사형 명사파생 전미사야. 자, 얘네 똑같은데 뭐 요거만 보면 돼. 자, 명파접이나 명전어가 다르지. 명파접은 어디에서 쓰이는 거야? 단어의 형성에서 쓰이는 거지. 그래서 단어의 품사를 전환시키지. 명사로. 맞아? 그래서 단어의 형성. 그래서 품사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었어. 자, 무슨 역할 했다고? 품사 전환. 그럼 얘는 세트 메뉴가 몇 번일까, 얘들아? 5번인 거야. 어근 플러스 접사야.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세트 메뉴가 몇 번? 5번인 거야, 세트 메뉴가. 자, 다음에 명사형 전성님 세트 메뉴 몇 번이야? 2번이야. 어감 플러스 전성음인 거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이해갔어? 그럼 용언을 임시로 뭐처럼 써주는 거야? 명사처럼 써줘요. 그 얘기가 되는 거겠지. 명사형 전성음이 뭐야? 어간에 명전어 붙잖아.
용언 어간 플러스 어미 2번이라고요? 얘는 세트 메뉴 2번이야. 여기 어미라고 써있지. 착하다 해서 착하가 어간이잖아. 뒤에 명사를 꾸며줘야 돼. 그럼 뭘 집어넣어? 니은을 집어넣어서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맞아? 착하다라는 어간을 자 뭐로 바꿔준 거야? 어미를 붙여서 관형사처럼 임시로 바꿔서 착한이라는 말이 뭘 꾸며줘? 사람이라는 말을 꾸며주게 하지. 관전어 기억나? 얘는 명전어인 거야. 뭐라고? 그렇지. 명전어예요. 그 얘기야. 이해 갔어?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얘는 품사 전환이고 얘는 품사가 유지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품사 유지. 품사가 변하지는 않아. 일단 이 정도만 적어놔. 품사 유지. 여기까지 됐어? 일단 요것만 알아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해줄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봐. 자, 그러면 이렇게 돼. 명파접일 경우야. 명파접은 아래하고 의가 들어가. 앞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네. 맞아? 그 다음에 명전어도 마찬가지로 기가 들어가는 거야. 앞말이 양성이면 오고 앞말이 음성이면 우. 그 다음에 기가 들어가. 됐어? 쟤는 왜 기는 뭘 들어가는지 그냥 맘대로 그냥 현대국어에서도 명사형 전성어미가 기가 쓰여. 이해가? 네. 밥 먹기가 불편해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만약에 비어라도 밥 먹음이 비어지면 밥 먹음이 그래요 밥 먹음이야. 그럼 먹으면 뭐가 돼? 먹다라는 어간에 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뭐처럼 만들어준 거야? 명사처럼 만들어준 거야. 명사 형태로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 뭘 붙인 거야? 격조사를 붙인 거라고. 왜냐면 체험 플러스 조사가 메인이니까. 세트 메뉴 1번이니까 규칙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 갔지? 밥 먹다를 불편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용언이니까 어떻게 돼? 명사처럼 임시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불러? 명전어라고 불러. 이해 갔어? 됐죠? 그럼 보면 이렇게 돼. 연꽃이 꽃으로서 열매에 열린 것 같으므로 라는 거야. 그럼 꽃으로서에서 여름은 뭐가 되는 거야? 열매의 뜻인 거야. 명사로 완전히 전환된 거야. 열 뒤에 음이 붙어서 열매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된 거야. 이해 갔지?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자, 연꽃이 꽃으로서 열매 여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열림이야. 그 열림은 무슨 뜻인 거야? 열다지. 열다에 열 플러스 리 플러스 미음이 들어가서 뒤에 뭐가 쓰인 거야? 부사격 조사 과가 쓰인 거야. 그러니까 조사를 붙이고 싶은데 용언 자체로는 쓰일 수 없지. 열리 다과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과라는 조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체언 형태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임시로 뭘 집어넣어 준 거야? 미음을 싹 집어넣어 갖고서 명사처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열린 과라고 쓴다는 얘기라고. 명전어. 관전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정도. 자, 여기서도 절하기. 이 내용으로 들어간 거야.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치겠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거 나가나요?